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투자자 투잡 직장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거의 4주 만인데 정말 바빴어요. 네, 전 주말에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왜냐면 투잡이다 보니까는 평일날은 되게 직장 때문에 바빠요. 먼저는 참 오랜만에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낮에는 직장, 저녁에 오죠. 그리고 나서 원잡으로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빚도 많고. 그래서 뭘 하나 더 투잡을 해보자라고 생각해낸 게 해외 선물 옵션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내 선물 옵션도 해봤었고 국내 주식도 해봤었는데, 해외 선물 옵션은 저녁에 하면 딱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좀 왜냐면 직장에서, 국내 선물 옵션은 직장에서 해야 되는데 두근두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퇴근하고 와서 제일 좋은 게 뭘까? 그래, 해외 선물 옵션. 왜 그때 딱 저녁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투잡으로 해외 선물 옵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이제 가끔씩 찍는데 너무 바빴고, 솔직히 거의 투자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예, 평일날 투자도 못했고 너무 바빴고, 그리고 주말에 계속 캠핑을 좀 갔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원래 평일날 못 찍어서 주말에 찍는데 주말에도 못 찍었어요. 예. 그리고 캠핑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좀 바빠가지고 주말에 도저히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안 찍은 지. 예, 이제 4주 만에 찍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찍네요. 그래서 이 채널은 이제, 채널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 영상은 투잡 직장인들을 위한, 요번 한 주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주 정도를 예측을 좀 해드리는. 그리고 제가 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근데 주식은 계속 보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씩 단타도 치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자잘하게 한 개 갖고 좀 단타는 친 건데, 역시 단타는 어려워요. 예, 단타 친 걸로는 수익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예측과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는 저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죠. 캐시장,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아침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시 반이 되면 이제 S&P 500이 캐시가 시작이 되죠. 이제 캐시는 이제 진짜 현금장이고, 선물 옵션은 아침 8시, 우리나라로 할게요. 아침 8시에 시작을 하고, 아니야, 7시죠. 예. 아침 7시에 지금 시작을 하고, 해외 선물 옵션이.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S&P 500이 열리지 않고 선물 옵션만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캐시장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열려요. 그걸 캐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갭이 생겨요. 캐시장이 열릴 때. 왜냐면 오전에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캐시장이 열릴 때 갭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그 갭이라는 게 생기면 얘네들은 참 신기한데, 그게 시간이 뭐 엄청나게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어쩔 땐 6개월, 1년이 지나도 그 갭을 채우러 와요. 그 갭을.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몇 주 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몇 주 전 영상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2840 여기 이거 갭 되게 구멍 크게 난 거 있잖아요. 이거 갭 채우러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한 2-3주 안에 올 줄 알았는데 정말 니격거리다 한 3-4주 만에 온 것 같아요. 3-4주 만에 갭 채우러 요번에 쭉 떨어지면서 갭 한번 채웠죠. 근데 되게 웃긴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갭을 채우고 나서 다시 쭉 한번 상승을 했어요. 갭 채우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갭으로 이제 갭 투자라고 그러죠. 갭 투자. 부동산 갭 투자. 주식도 갭 투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도 갭 투자가 있는데, 이 S&P 500 갭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3주 만에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갭이 어디가 있느냐. 제가 몇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1차적으로 갭을 채워야 되는 게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만약 상승을 하면요, 여기 갭을 채워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갭이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차트상. 이거 갭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갭이 있어요. 왜 갭이 있느냐? 전날에 5월 3일날 얘가 크로즈가 2945에 크로즈 했어요. 2945에 크로즈를 했는데, 오픈할 때 2908에서 오픈을 했어요. 거의 50포인트가 떨어진 상태에서 오픈을 했죠. 그리고 최대한 올라온 게 하이가 2937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날에 종가가 2945인데 그 다음날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게 2937. 그러니까 2945까지는 전날 종가 2945까지는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 갭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갭이 안 생긴 것 같죠? 갭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엔 갭이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완전 속이는 차트인데 제가 하나 딱 얘기해 줄게요. 무조건 2945는 와야 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945 와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하지만 2945는 1주가 됐던 2주가 됐던 6개월이 됐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945는 무조건 옵니다. 그게 1번. 또 하나 2번으로는 여기 갭 하나가 또 구멍 뚫린 게 하나 있죠. 크게 뚫린 거. 여기 2987인가 2980 몇인데 그리고 여기가 2783 정도 돼요. 2783 여기 2787에서 2783 여기가 구멍이 하나 나 있죠. 이 구멍 아니면 이 구멍 이 둘 중에 하나 구멍은 채우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구멍을 채우면 2780이에요. 저는 2870은 무조건 찍으러 가야 되고요. 그리고 2945도 무조건 찍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본 정보예요. 정말 팩트 정보. 이건 확실한 정보. 근데 그게 언제가 될 거냐, 기간은 언제가 될 거고, 위에를 먼저 찍을 거냐, 아래를 먼저 찍을 거냐, 이거는 제가 이제부터 예측이 되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확실 정보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측에 대한 정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2945, 찍으러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페이크 쳐놨잖아요. 빵꾸 없는 것처럼. 근데 빵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트로 페이크 쳐놨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있겠죠. 시간이 조금 걸린 후에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지금 2780을 찍은 후에 그 다음에 2945를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예측을 하냐면, 먼저는 여기 1패턴 왔죠. 1패턴 오고 2패턴 왔어요. 1, 2 상승 왔죠. 그럼 1 웨이브, 웨이브 1, 웨이브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왔죠. 그러니까 웨이브 썰드가 와요. 세 번째 웨이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웨이브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떨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에 의하면 이제 세 번째 파동이 오고 그 세 번째 파동이 2780까지다. 그리고 2780 찍고 이제 쭉 올라와서 2945까지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굉장히 큰 하락장을 예상했는데 올해, 제가 차트를 한번 옛날 근 몇 년 차트를 한번 싹 분석해보면서 느꼈는데, 여러분 썸머랠리라고 하시죠. 썸머랠리. 근데 썸머랠리가 한 근 몇 년 동안 계속 썸머랠리가 왔어요. 근데 썸머랠리가 오기 전에 6월에 하락을 해요. 6월 달에 하락을 하고 바닥 찍고 6월 말에 바닥 찍고 7월 초부터 썸머랠리가 벌어지거든요.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6월까지 그러니까 파동은 되게 클 거예요. 위아래로 되게 심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남은 주가 현재는 6주가 남았죠. 6주 동안 파동이 큰다 쳤을 때 다음 주에 2780 찍고 다음 주에 2780 찍고 그리고 나서 6월 첫 주까지 해서 2945 찍고 그럼 6월 첫 주에서 2945 찍고 다시 쭉 하락합니다. 더 쭉 하락하고 6월 말까지 그리고 나서 7월에 썸머랠리 이루어지면 3200까지 쭉 썸머랠리 타고 올라서 올해 말 그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예상이긴 한데 그 전에 계속 그랬으니까. 통계적인 예상이에요. 이거 통계적인 예상.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부 다 6월 말까지 해서 하락이 있었고 아니면 6월에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고 7월에 썸머랠리로 올랐거든요. 아니면 6월이 아예 하락하고 그러니까 6월에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졌다가 6월 말까지 내려졌다 7월에 상승장 아니면 6월부터 6월 말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7월 초에 상승장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 마찬가지라면 7월에 썸머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6월 말에 마지막에 빠지겠죠. 그리고 6월 초에 오르겠죠. 저는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하는데 그건 통계적인 예상이고 심리적인 예상은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이죠. 심리적인 예상은 여기서부터 계속 쭉쭉쭉쭉 하락.
주식은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 일어나고 2780까지. 그리고 나서 쭉 올라서 2945. 근데 2945도 가야 되고 2780도 가야 돼요. 바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바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팩트는 이 둘 다 한 번은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위아래로 여기를 한번 갈 건데, 왜냐 그 빵꾸가 난 자리, 갭이죠. 갭이 벌어진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저는 먼저는 2780이 다음 주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2780이 다음 주에 오고 나서 2780이 다음 주에 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6월까지. 6월까지 상승을 할 때 2945로 찍을 것이다. 그리고 6월 말까지 다시 쭉 떨어지고 6월 말까지 다시 쭉 떨어지고 나서 7월에 썸머랠리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먼 예측이니까 조금만 더 서페스픽하게 구체적인 예측으로 디테일하게 가자면 요번 주가 2780을 찍은 후에는 상승이 있을 것이다. 여기 찍은 후에 여기 찍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한 2780에서 2770 정도까지 찍을 수도 있고 2780에서 오를 수도 있고, 근데 2770까지도 갈 수 있겠죠. 2770까지 가면 이건 거의, 저는 2780을 훅 넘어서 2770이 가면 그때는 무조건 단타로 콜 거세요. 롱 거시는 거죠. 롱. 선물이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먹고 나와. 불안하시면 2770 찍으면 2780에서 그냥 훅 내려와서 2770 찍으면 무조건 바로 롱 거세요. 근데 2780에서 위로 올랐다가 한참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땐 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날 2780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내려오면 2770에서 롱을 걸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2780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 그날 다시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큰 하락이 한번 있고 화요일장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 큰 하락이 월요일장에 있고 화요일에서 밑으로 떨어진 후에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 제가 하나는 진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밑꼬리를 달면, 밑꼬리를 좀 크게 달아야겠죠. 화요일날 밑꼬리를 좀 쭉 해서 위로 쭉 달아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밑꼬리를 쭉 달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쭉 빠지고 화요일날 밑꼬리 달고 쭉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럼 수요일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수요일은 무조건 상승해요. 만약 그런 차트가 나오면, 밑꼬리 차트 나오면,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깨고 내려온 후에 밑꼬리 차트가 나와야 돼요. 일봉에서. 그래서 밑꼬리 차트 나와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후에 일봉이 마감했다? 그럼 수요일은 다시 상승장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상승장으로 오르면 수요일부터 5월 말까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6월 초까지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 그게 아니면 2780이 오지 않으면 그 전에 얘가 갑자기 하락 방향이 아니라면 2945까지는, 만약 밑에 안 뚫고 제 예측이 틀려서 밑으로 안 가고 여기서 만약 위로 그냥 갔다, 조금 더 밑으로 가고 조정 조금 보인 후에 다시 위로 갔다, 그러면 위로 가면 무조건 2945는 뚫습니다. 저는 언제냐면 얘가 다시 한번 2880을 위로 올라가잖아요. 한 번 더 2880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2945까지 먼저 갑니다. 2780 찍기 전에 2945를 먼저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당분간은 이 안에 프레임 안에서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요번 주 되게 중요하긴 해요. 요번 주 좀 진동이 클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이 좀 클 건데, 요번 주에 되게 뉴스들이 많아요. 파월 발표도 있고, 금리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발표도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련된 이야기도 요번 주에 조금 흘러갈 거고, 그리고 이제 중동 사건도 있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나냐 마냐, 이것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줄 거고, 그래서 요번 주에는 예측하기로는 좀 파동이 변동성 장세가 올 거다. 저도 변동성 장세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제안 같은 거는, 팩트는 여기 2780하고 여기 2945, 요 둘 중에 팩트는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락할 경우에 이 볼린저 밴드를 깨고
내려온 후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그래서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온 상태에서 볼린저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예, 지금 위로 다시 쳐 올릴 수 있다. 라고 그것도 2780을 닿은 후에, 2780을 닿거나 조금 더 깨고 올라온 후에 쭉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2880을 깼다? 그럼 2945까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갈 겁니다. 6월 초까지 해서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지금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서 차트 좀 보면서 이제 저는 양매수 전략, 항상 양매수 전략이기 때문에 양매수 전략을 취하더라도 양매수 전략에서 조금 더 실쳐, 올라갈 것 같으면 콜에다 조금 싣고 떨어질 것 같으면 풋에다 싣고, 왜냐면 저는 옵션을 하니까. 선물은 잘 안 해요. 옵션을 하죠. 선물은 롱숏이고요. 옵션은 콜 풋이에요. 예. 그래서 옵션 위주로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매수 전략을 좋아해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변동성이 심할 땐 양매수 전략이 최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 또 바쁘지 않으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예. 항상, 이번 주에 대한 전략과 이번 주에 대한 예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랑 제 예측이랑 그거를 잘 구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매수 전략이 들어가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콜풋을 다 사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갈 예측 방향에 조금 더 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랜만에 이제 좀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